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안과 한소영입니다. 사세를 비롯한 소아 안과 질환의 전반적인 것과 신경안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시는 두 눈이 똑바로 위치해 있지 못하고 눈의 정렬이 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눈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눈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눈을 감으면 입체시와 양한시가 없어져서 전체적인 시야도 줄어들고 근원거리감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양손가락을 부딪히는 것은 양쪽 눈을 뜨고 했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지만 한쪽 눈을 감고 하게 된다면 머뭇거리거나 실패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시의 발생 원인으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하나로 결론이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일랑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같은 양상의 사시가 반드시 발견되지는 않아 특수사시를 제외하고는 유전자의 영향이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소아에서 잘 발병한다기보다는 소아 때부터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성인 사시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현성화되면서 어른이 돼서 두드러지거나 점차 각도가 커지면서 성인 때 오히려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비사시의 경우는 성인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그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돼서 나타나게 되면서 당뇨나 혈압 등의 전신질환이나 뇌신경장애 등의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없던 사시가 생겼으므로 복시를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등 근거리 작업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급성 후천 뇌사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고됨에 따라서 너무 장시간 동안 핸드폰을 하거나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것은 눈의 피로도뿐 아니라 사시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안경 교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사시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으므로 특히 소아의 경우 시력 저하가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헐성 외사시는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사시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아 아이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시의 유형인데요. 평소에는 눈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멍하니 있을 때 한 번씩 눈이 밖으로 빠지는 것을 보호자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나사시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눈이 몰려 보인다고 내어놨을 때 대부분 보이는 양상으로 마치 눈이 몰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위치가 바른 상태입니다. 눈 사이의 거리나 낮은 콧대 그리고 몽고주름 등으로 인해서 코 쪽의 흰자 부분이 가려져서 외형적으로만 몰려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사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절 내사시의 경우는 원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조절과 연관되어 눈이 모이는 사시로 수술 없이 원시의 완전 교정만으로 안경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시입니다. 그리고 영아 내사시는 선천적으로 눈이 심하게 몰리면서 원시의 양은 거의 없는데 시력 발달이나 양한시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만 2세 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고 마비사시의 경우는 눈의 근육을 지배하는 3번, 4번, 6번 신경에 마비가 생겨서 해당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로 그 중에서 선천적으로 4번 신경의 부재 혹은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상사근 마비로 고개 기울임이나 얼굴 비대칭이 있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사시가 직접적으로 시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명된 눈이나 한쪽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면 그쪽 눈 위주로 사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아 사시의 경우에는 시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한쪽 눈이 계속 사시로 있어 시력 발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항상 사시의 경우에도 사시 약시가 되어 사시가 주로 관찰되는 눈의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보다는 훨씬 시력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림치료 등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절 내사시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시들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의 시기는 딱 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간헐 외사시의 경우 대개 만 4세에서 만 6세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영아 내사시의 경우에는 보통 만 2세 전에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보이는 사시의 각도, 빈도수, 양상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추천받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마비 사시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관찰하면서 자연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후 복시가 지속된다면 각도가 작은 경우 프리즘 안경을 처방하거나 각도가 크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시 각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시는 처음 진단받자마자 바로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을 두세 번 외래 진료로 확인한 뒤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성인의 경우 다수에서 국소 마취로 당일에 수술이 가능하며 아이들의 경우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로 전신 마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초기에는 복시나 충혈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과교정이 오래 가거나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프리즘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으며 각도와 그 지속 시간에 따라서 드물게 속발 내사시에 대한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시는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 이내의 사시 각도가 되면 수술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라서 그 성공률은 절반에서부터 90%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2차 수술, 또 그 이후에 재발하게 되면 3차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시를 방치하게 되면 사시 약시의 경우 사시가 발생하는 눈의 시력이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쪽 눈 시력이 계속 안 좋은 채로 평생 살아야 하고요. 사시는 눈의 정렬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눈을 같이 쓰는 능력인 양안시와 입체시가 떨어지고 눈의 피로도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있던 중등도 이상 각도의 사시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는 그 3D 영화를 보아도 입체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선천 마비 사시의 환아들의 경우에는 크면서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고개를 계속 기울이면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시 수술 후에는 눈에 손을 대지 않고 최소 한 주간은 물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우나나 수영 같은 것은 한 달 이상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의 봉합사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녹는 실로 봉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절로 녹아서 뽑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눈을 비비거나 외상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안과에 정기 검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만 3세에서 4세경에는 시력 및 사시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시 교정으로 인한 양안시와 입체시의 개선 효과가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만 10세가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미용복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마비사시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비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피곤하거나 울고 난 직후에 눈을 살펴보면 쉽게 보일 수도 있고요. 플래시를 터트린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한쪽 눈에는 검은 동자 한가운데에 빛이 잘 맺혀 있는데 다른 쪽 눈에는 동공 가운데서 벗어난 곳에 맺혀 있을 경우에는 사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면을 바라본 사진을 잘 찍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옆을 바라본 사진은 당연히 가운데에 맺히지 않겠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로 표시가 날 정도로 사시가 크다면 그거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큰 경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눈 건강 검진 중에서 우연히 사시를 진단받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큰 각도나 항상 나타나는 사시가 아니라면 평소에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검사 및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사시를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이나 장시간에 쉬지 않는 근거리 작업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시 진단 및 치료에 선행되는 정밀 검사를 사시소아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면서 확인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격주로 토요일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직장을 다니는 보호자분들이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평일에 결석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시는 두 눈의 균형이 이루어내는 오묘한 신비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인체에서 같은 기관이 두 가지 존재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이는 사시 양상을 넘어 각 근육과 신경의 기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바로 그것이 사시 진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